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혹시 초등학교 피살 사건으로 사망한 학생 명복을 빕니다. 또한 혀안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장관님께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PPT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초기 언론 보도의 심각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이 우울증이 이 살해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타이틀이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우려가 되는 이제 단체들에서 전문가 단체들 또 당사자 단체들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기사들이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언론 보도의 심각성은 사실 이번 사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질환과 강력 범죄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 보건복지부가 두 손 놓고 그냥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권고 이 준칙을 발표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또 기자협회와 함께 하셨는데 이 권고 기준이 사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잘 모르셨던 분들에 대해서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의 경험은 병원 가서 이제 상담이라도 좀 받고 싶었다가도 이 낙인 찍힐까봐 오히려 숨게 되는 그런 악영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늘 말하긴 하지만 편견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는 거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가지는 게 언론인들의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다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PT 세 번째도 좀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 자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복지부에서 지난 11월에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을 발표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 챙기시고 계신데 저는 이게 좀 더 실효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문체부 산하의 기관 중에 이 기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익 침해 시나 이런 공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침해했을 때 권고하는 그러니까 법적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복지부에서 이 하는 권고안이나 준칙 4.0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기자들에게 권고도 하고 시의적절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협조를 요청하시거나 장관님 차원에서 이런 거 협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보도 준칙이나 권고 기준은 말 그대로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정신건강 보도 권고 기준 같은 경우는 기자협회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사후 권리 구제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보다는 보도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 더 기자협회 그다음에 언론들과 네.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사실 수습 기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런 것도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장애 관련 이슈들은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문체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이제 이 관련 자살이나 아니면 이런 정신질환 관련 보도도 챙길 수 있도록 한번 그 진흥재단 이사장님하고 만나시든지 해서 챙겨질 수 있도록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언론 단체들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노란우산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소상공인 분들이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노란우산 공제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하세요. 저에게는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노란우산 공제 해지 일시금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예,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저는 이게 아닐 것 같긴 한데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 해지 일시금을 제외하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지요? 가입 기간 동안에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이제 가입을 해지하시면은 원래 그 혜택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해지하는 사유가 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일 경우에는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검토 네. 가능하시다. 이게 기타 소득에 들어서 건보료 산정하는 소득 월액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보통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 중에 뭐 넉넉하고 정말 잘 돼서 이걸 해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네. 하거든요. 세제 당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꼭 좀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내용이 이게 비급여 관련인데 요즘 비급여 부담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독감만 좀 살펴봤는데 독감이 이제 경구 치료보다는 이제 주사제로 많이 치료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비급여가 5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관련해서 심평원이 이 관련된 포털을 지금 개설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뭐가 다른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공개 내용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의료 소비자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아마 그 공개 방식을 좀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중복 설치되고 또 지금도 사실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잘 얻지 못한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이게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하고 공개 방법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관련해서 사전에 이렇게 동의서도 받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정보가 잘 공개될 수 있고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심평원 포털이 좀 접근성을 좀 잘 갖추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